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유튜브 강좌에서 제가 무료 파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사이트 링크 걸어 두었습니다. 여기 아래 주소에도 남겨놓겠습니다. 여기 가시면은 모델링 소스, 그러니까 스케치업으로 만든 파일을 여러 가지 주방이나 거실, 욕실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압축을 푸시면은 이 안에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된 재질들도 보이고요. 여기 되게 많이 들어가 있죠. 여기 스케치업 파일 있습니다. 이거 이제 루미온에서 불러오시면 돼요. 모델링 파일을 약간 손은 댔고요. 여기 가면은 라이트나 이렇게 모델링이 되어 있는 부분이 그대로 면처럼 있어서 그건 제가 지웠고요. 이렇게 자리 바꿔서 0, 1, 0 정도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바닥이 그렇게 묻힌다거나 그런 게 아니어서 그냥 0, 0, 0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모델링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전 항상 재질을 이제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유리부터 항상 손대는 편입니다. 유리는 이렇게 깨끗한 유리, 퓨어글라스 선택하시고 색깔을 약간 너무 흰색으로 하시면은 유리가 저는 조금 별로더라고요. 살짝 색을 조금 주시고 여기 약간 유리에 약간 그 굴곡진 면 그렇게 좀 표현을 해주는 게 더 사실감이 있어서 저는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컬러 이렇게 약간 완전 투명하게 하는 것보다 색을 주시고, 이 문 같은 경우는 서리 유리라 해서 약간 반투명한 유리 있잖아요. 그 유리 질감을 지금 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계단에도 유리가 있죠. 계단 유리는 그냥 실내에 있는 유리 중에서 약간 초록색 계열의 릴리프 약간 주시는 거 좋고요. 유리가 굴절도 되죠. 반사도 되죠. 투각, 그러니까 투명도 하죠. 유리 사실 표현하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루미온은 참 유리가 다양하게 유리 표현도 할 수 있고 좋아요. 제가 지금 문은 원래 파일 여러분이 그냥 여시면은 문하고 아마 벽체하고 전부 다 같은 재질로 묶여 있을 거예요. 저는 조금 분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나무는 약간 화이트 톤의 나무, 오크 중에서도 가장 밝은 톤으로 일단 지정을 먼저 하고요. 문하고 조금 비슷한 걸, 문도 약간 더 흰색, 채색을 조금 다르게 하셔가지고 완전히 색을 좀 뺐어요. 모서리 둥글게 하기, 약간 풍화값도 조금 주시고요. 재질이 마음에 든다 싶으면 재질 복사하셔가지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싱크대, 상판은 대리석, 인조 대리석이지, 진짜 대리석인지 인조 대리석인지 어쨌든 대리석 질감 주시고, 수도꼭지는 스텐. 제가 조금 빨리 돌리고 있습니다. 저번에 영상을 보니까 좀 지루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한 3, 40분 정도 돼요. 강의가 너무 지겨워서 돌렸는데도 길이가 좀 꽤 길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1시간 동안 이렇게 조금 만져주면은 웬만한 인테리어 씬이 만들어지고 렌더링까지 해도 하루가 안 걸려요. 이 정도 속도면은 한 2-3개 치는 거는 일도 아니겠죠. 모델링만 돼 있다면. 자, 여기도 양념통 안에도 커피하고 설탕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양념통처럼 보이는 이곳에도 질감 넣어주시고, 이 그릇장 안쪽에 있는 그릇들도 이렇게 원래 가지고 있는 재질 그대로 살리시고요. 반사만 조금 너무 강하면 줄여주시면 돼요. 벽체는 실내의 플라스터 재질, 그냥 일반 재질로 할까요? 그리고 이 부분은 조명 역할을 했으면 싶은데 조금 떠 있어서 일단 해놓고는 나중에 고치겠습니다. 펜던트도 그대로 그 색깔 유지시켜주시고 노란색 그대로
주방이나 식당은 노란색이나 오렌지색을 좀 많이 쓰죠. 식욕을 돋아주는 색이라서. 네, 렌더링을 걸었더니 약간 문제가 생겼죠. 지금 위쪽 천장에 있는 아까 제가 좀 염려하던 조명을 아무래도 쟤를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안 보이게 했습니다. 안 보이게 하고 펜던트 쪽에도 전구에도 방출 효과 주고, 네, 상판에 지금 식탁 테이블에도 지금 여러 가지 재질을 한번 입혀보고요. 여기 오븐이죠. 오븐에는 뭐가 좀 들어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재질을 조금 하고 나서 오븐에 뭐 빵이나 이런 거 좀 둬서 내부가 비쳐도 뭔가 들어있는 것처럼. 자, 여기 빵이 맛있게 굽히고 있다, 이런 거. 실내에서는 좀 보니까 소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건축을 되게 오래 해왔기 때문에 실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모델링이 더 디테일해야, 어떻게 하든 모델링만 잘 돼 있어도 조금만 어떻게 해도 괜찮은데, 이 모델링이 허접하다 이러면 사실 답 없어요. 아무리 루미온이라도 답이 없어요. 소품이나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주시고 질감도 하나하나 정성으로 만져주셔야 돼요. 일단은 워낙 기본 재질들도 잘 들어가 있고 해서 이 기본적인 것들을 그대로 일단 다 유지시켜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반사나 이런 것들만 조금 더 조절해 주시고, 또 집안에 있는 벽이나 오래된 계단이나 이런 것들은 풍화를 약간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새집 같지 않는 약간 또 앤틱한 오래된 이런 느낌을 주시려면 풍화를 좀 잘 활용하시면 되고, 벽에도 재질 추가 조금 더 만져주고 기본 재질 그대로 살릴 거고요. 네, 저 이 나무 좋아해요. 이 나무 재질이 무난해요. 되게 오크 중에서도 거의 결이 많이 없어서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자, 한번 구도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여기 이쪽에도 조금 더 크게 확대한 컷. 글쎄 그렇게 이뻐 보이지가 않네요. 일단 여기도 한 컷. 네, 재질 조금만 더 추가할게요. 손잡이 부분이랑 유리를 잡고 있는 이 나사나 이런 여러 가지들, 재질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는 곳을 보시고, 곳에도 약간 재질 주고, 화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로 이제 그 효과를 내부로 하시면 기본적으로 다 그냥 밝기가 다 조절이 돼서 있어서 화면에 비포트 상에는 이렇게 보여도 렌더링 하시면 어느 정도는 괜찮게 나와요. 비네트 효과 주셔서 가장자리 약간 좀 조절해서 연하게 살짝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렌더링 이렇게 해보니까 사실 제가 조명 세팅은 거의 안 했잖아요. 기본적인 인테리어 효과만 주셔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급할 때는 여기 색수차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 크게 렌더링을 걸었을 때 픽셀이 조금 많이 깨져요. 그럴 때 색수차를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선명하게 하고 바닥에 반사 추가하고 유리나 네 이렇게 반사 추가해주세요. 반사가 될 만한 것들. 그리고 설정은 한번 복사하셔서 계속 나머지에도 적용시켜 주시면 똑같이 반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뷰상에 또 반사가 또 틀려질 수 있으니까 반사는 꼭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조금 더 큰 사이즈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뭐 20초면 뭐 큰 사이즈인데도 20초면 끝나요. 저기 후드 쪽에 또 약간 망사 느낌 주시고, 조금 실내가 어두울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재질을 다 한 다음에 조명은 제일 마지막에, 그리고 싱크대 상판도 약간 모서리 조금 둥글게, 식탁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모서리를 조금만 둥글게 하고, 유리 칼라도 조금 더 조절하고, 네, 다시 한번 렌더링 걸어서 확인합니다. 금방금방 확인이 빨라요. 처음에는 재질 준 거 그대로 막 쓰라는 법은 없잖아요. 하다 보면 더 좋은 게 있고 하면 또 바꾸기도 하고, 사실 인테리어 씬 하나 만드는데 정성을 들인 만큼 또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또 고치면 돼요. 커튼이 아무래도 이런 거 퍼 같은 거 하면 어떨까? 너무 과하죠, 과해. 과유불급. 무거울 거예요. 따뜻해 보이긴 한데, 와우. 이런 걸 과유불급이에요, 과유불급. 다시 재질은 그냥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질에서 투명도만 약간 주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투과해야 되니까. 이제 렌더링 걸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빠르기도 하고. 루미오는 쓰기 잘한 것 같아요. 이제 조명 세팅 들어갑니다. 일단 저는 이 라이트를 일자 조명, 렉탱글 조명, 이것도 되게 잘 써요. 아까 우리가 그 지워버렸던 거 있죠. 그 조명 자리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밝기 조금 더 낮게, 약하게. 그리고 펜던트 조명에는 스포트라이트를 조금 적용해서 식탁이 조금 더 화사할 수 있도록 복사해주고 줄여주고, 밝기도 조금 더 줄여주고. 음식이 좀 맛있어 보여야 되니까 조명이 꼭 있어야겠죠. 네, 후드 등도 마찬가지. 네, 이렇게 조명을 세팅을 하고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보다 전반적으로 조금 더 밝아진 느낌은 있는데 뭔가 강렬한 게 필요해요. 주방이 아무래도 조명이 조금 뭔가가 아쉬운데, 다른표 포트에서도 한번 장면 확인해 보고요. 이 라인 조명을 이용해서 이쪽에 아무래도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길이 조절하고 대신에 밝기 정말 약하게, 그리고 네, 이렇게 은은하게 간접 느낌으로. 이렇게만 해도 이쪽 부분이 밝아지니까 분위기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간접등 효과가 이렇게 주방이나 이런 쪽에서, 또 욕실, 뭐 사우나 이런 데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제가 이거 말고 또 준비하는 게 하나 있는데, 호텔 로비랑 또 호텔 안에 있는 사우나, 그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세팅하는 방법을 또 보여드릴 거예요. 인테리어는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씬마다 조명의 느낌 다르고, 마감대 따라 느낌 다르고, 조명 위치나 조명 밝기나 조명 개수에 따라 또 느낌이 다르고, 또 창문이 크냐 아느냐, 태양광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또 틀리고, 변수가 많아서 정말 다양한 씬을 가지고 연습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도 강의를 하게 되면서 늘 강조할 거예요. 모델링이 디테일해야 된다가 1번. 두 번째, 재질은 정말 정성껏. 그리고 많이 연습해라. 정말 많은 장면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급하게 일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스킬이 되고 또 노하우가 되고 그런 대체 능력도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집 외부에 유리 쪽에 지금 비쳐서 제가 모델링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루미온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외부를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주방 바깥에 이렇게 나무를 심어주시면 창을 통해서 저 밖이 보이니까요. 비어있는 곳 거기에다가도 이렇게 다시 나무 또 추가하고 낮은 나무도 이렇게 추가하고 이렇게 장면 카메라를 이렇게 설정하셔서 뷰포트를 잡으시면 확인이 가능하니까 보시면서 빈 곳을 채워주시면 돼요. 되게 괜찮은 것 같죠? 뷰를 조금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네, 카메라 고정하고 이점 투시를 딱 해주시면은 카메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일자로 딱 세워주니까 네, 확인했고요. 외부 쪽도 뭐 들어있고 그러니까 넣어주고 하니까 훨씬 더 조금 더 정겨운 것 같아요. 나무가 들어가고 하니까. 괜찮긴 한데 싱크대 아래쪽이 조금 걸리네요. 벽체도 풍화가 너무 들어가니까 시커매요. 시커매. 딱 꺾이는 부분이 구석 부분들이. 타일 쪽에도 반사 조금 더 살려주기 위해서 반사 효과에서 좀 손을 봐주고 라이트 위치도 뭔가가 어정쩡하게 걸려 있어서 좀 더 위쪽으로 올려주고요. 그냥 컬러 랩 분석 한번 해봤습니다. 렌더링 하실 때 저렇게 그 재질별로 아이디별로 저장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저장하시면은 리터치 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조금 어둡게 거셔서 그 레벨이나 이런 걸로 포토샵에서 좀 조절해 주시는 게 더 좋지. 너무 밝게 갖고 와서 탄다라고 하죠. 우리 흰색이 너무 밝아서 막 탄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타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두운 게 좋아요. 리터칭을 하면 밝아져요. 색보정도 하고 할 거니까. 근데 너무 밝으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네, 다시 정리하자면 렌더링은 예를 들어서 조금 밝은 것보다는 조금 어두운 게 낫다. 리터칭을 나는 하기 싫다. 포토샵 할 줄 모른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고 레벨이 그 노출 값을 조금 더 높여준다든지 라이팅의 밝기를 조금 바꾼다든지 조금 더 높게. 그리고 이제 렌더 테스트는 자꾸 해봐야 돼요. 카메라 고도를 이렇게 잡고 나면은 어디가 손대야 될지 더 해야 될지가 나오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면서 조명 밝기도 다시 조절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제가 지금 천장이 너무 어두운 것 같아서 얘를 조금 로테이션 위로 향하도록 너무 타죠. 제가 아까 탄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허옇게 타요. 타면 안 돼요. 밥도 타면 안 되고 국도 타면 안 돼요. 특히나
렌더링 씬은 타면 안 돼요. 일단 1차적으로 너무 밝다 하면은 그 조명에 있는 밝기 값을 조금 줄여가지고 네, 이렇게 밝기를 조절하셔가지고 조금씩 낮춰주시는 게 좋죠. 계속 이렇게 확인하면서 조금 걸리는 게 있다면 구석진 부분들 꺾이는 모서리들이 조금 거무스름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눈에 거슬리지 않다면 그대로 그냥 가도 괜찮아요. 저게 뭐지? 투명하게 했는데도 뭔가가 좀 비치는 것 같은데요? 화면을 조금만 더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조금 눈이 아프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좋은 장면을 위해서 카메라도 조금 더 바꿔보고 그 렌더링으로 확인도 해보고 일단 3개의 뷰는 된 것 같아요. 반사도 좀 추가할 것들 추가시켜주고 이렇게 고양이도 한 마리 화분 그리고 식물은 따로 뭐 보이진 않지만 혹시 또 영상이 만들어질 일도 있으니까요. 조금 깔끔했으면 좋겠는데 타일이 이쁘긴 한데 조금 지저분한 것 같기도 해요. 여기 있는 식탁에 젓가락도 놓고 그릇도 놓고 밥 공기도 놓고 차 마실 수 있게 또 차도 준비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품의 역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카메라에 잡히는 것들은 훨씬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서 있는 거니 이왕 있는 거 라이브로 다 있잖아요. 있으니까 좀 추가시켜서 생동감도 좀 넣어주시고 뭐 귀찮다고 그냥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좋아요. 옆쪽에 벽에도 너무 허전하니까 액자도 하나 걸어주시고 저쪽에도 좀 스포트라이트 조명을 좀 추가하고요. 이쪽에 조명이 하나 더 생기면 또 여기도 영향을 받게 돼요. 어차피 후드도 조금 재질을 조금 더 어둡게 했는데 좀 어색하네요. 네, 이제 된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진짜 됐네. 그리고 저장하실 때 매테리얼을 같이 저장하시면은 리터칭 하기가 좋으시니까요. 지금 사이즈를 조금 크게 해서 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걸리죠? 마찬가지로 이쪽 뷰에서도 재질과 함께 저장합니다. 후드가 조금 어두워 보이긴 한데 괜찮아요. 포토샵에서 저 부분만 부분적으로 해서 좀 밝기를 밝게 해주시면 되니까요. 네, 3번째 씬도 저장합니다.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긴 시간 강의를 듣고 계셔가지고 지루하시겠지만 1시간 안에 이렇게 장면 세팅을 하고 렌더링까지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잖아요. 제가 좀 나뭇잎을 해볼래 했더니 그냥 원래 있는 게 더 이쁜 것 같아요. 타일도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타일이 저는 솔직히 무늬가 있는 게 실제로는 예쁠 것 같은데 전 깔끔한 걸 좀 좋아하는 편이라 주방에 실제로 저희도 이렇게 이런 비슷한 타일이 있어요. 저희들은
집에 알록달록한 것보다 이게 제일 무난한 것 같은데요. 역시 제가 자주 쓰는 부엌이라 이 자주 쓰는 제 타일하고 너무 눈에 익어서 이게 좋아 보여요. 제 눈에는. 제가 뭐 클라이언트고 제가 쓸 주방이면 뭐 제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그 세팅을 하실 때 이렇게 리얼 스카이를 활용하시면 낮으로 설정하시고 리얼 스카이 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조금 더 그 실내 인테리어 모드보다는 조금 어두워지긴 해도 뭔가 모르게 조금 자연스러운 건 있습니다. 똑같이 카메라 뷰는 고정을 하고 낮으로 설정하시고 뭐 리얼 스카이 적용하시고 뭐 반사 다 그대로 하시고 이렇게 해서 똑같은 장면을 한 번 더 다른 모드로 해서 또 저장합니다. 약간 더 싱크대 아래쪽에 색감이 더 잘 나타나고 표현이 잘 되는 것 같네요. 제가 만약에 영상을 만든다 치면 이렇게 무빙을 순차적으로 해서 또 진행하고, 근데 또 영상으로 하면 이쪽도 다 보이니까 이렇게 소파나 가구 소품들을 이용해서 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램프 그 조명도 들어가고 테이블도 넣고. 전 좀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처음에 루미언을 했을 때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제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엄마 재밌겠다, 막 뭔가 그 옛날 심시티 도시 만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막. 굉장히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루미언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서. 의자를 조금 더 액자 있는 부분에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넣어주시고, 화분도 조금만 더 이동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모르고 제가 깜빡하고 조명을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아무래도 액자도 있지만 소파에서 TV를 볼 수 있도록 TV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TV 아래쪽에 장식장 그런 거 두셔가지고 이렇게 다시 램프도 좀 추가시켜주고 꽃병 장식장 이렇게 추가시켜줍니다. 조금 빈틈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쪽에다가 나무로 조금만 더 옆으로 이동하고 나무로 가리고. 화면에서 이렇게 영상이 플레이 되는 경우는 또 미처 아까 보지 못했던 놓친 부분들이 생기니까. 그리고 조명도 약간 더 추가시켜 주고요. 카메라 무빙이 힘드실 땐 뒤에서부터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먼저 정해놓고 그 이전으로 가면 이제 거의 다 됐네요. 렌더링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조금 다소 지루할 수 있는 걸 조금 30분 정도에 맞추느라 빠르게 돌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장면 관련된 스케치업 파일 받으셔서 꼭 이렇게 한번 연출해 보시고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하는 게 또 많이 해봐야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자기만의 스킬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렌더링 하신 거를 가져오셔가지고 밝기를 조금 바꾸고 싶다 하실 때 이렇게 재질별로 렌더링을 해오세요.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정을 하면서 밝게 하는 그런 걸 쓸 때가 있고, 부분적으로만 밝게 하고 싶을 때 또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제일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밝게 하고 싶을 때, 일단 혹시 모르니까 원본을 이렇게 복사를 하나 하셔가지고요. 컨트롤 L, 레벨이죠. 레벨을 이렇게 조금 밝게 해주시고,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어둡게 해주신다면 변경 전, 변경 후 이런 느낌이 될 거고요. 부분적으로 내가 바꾸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부분만 선택하되, 중요한 것은 선택을 한 겁니다. 지금 이거는 무브라 그런 걸 쓴 게 아니고 선택을 해서 이 선택 명령만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손을 떼실 때 Shift를 꼭 같이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딱 이 자리에 들어가요. 이미지 사이즈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컨트롤 J에서 떼서 후드 부분만 따로 해주시는 것도 좋고, 이렇게요. 타일 부분 한번 해볼까요? 타일이 이렇게 좀 더 채도를 빼서 더 회색스럽게 이렇게 조금 조절할 때 부분적으로도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이렇게 약간만 포토샵을 다루실 수 있다면, 이 정도 해서 안 하는 것보다 낫다면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커피하고 슈거하고 있는데, 여기를 셀렉트 시뮬러 비슷한 색 계열끼리 선택하고 길고 5대 컬러를 빼는 거예요. 이거 너무 튀는 것 같아서요. 자, 이렇게 해서 마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한 30분 안에 끝내려고 엄청 많이 노력했네요. 커터는 조금 더 밝게 했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리터치 한 거랑 안 한 거랑 한번 확인하시면 확연하게 약간, 그러니까 너무 팍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차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못 하는 것보다는 포토샵 이 정도 색 보정하는 것 정도는 해주시는 게 알고 계시면 많이 도움이 되죠. 저는 일러스트, 포토샵, 맥스 제가 할 수 있는 툴이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것도 제가 프리미어로 지금 편집을 하고 있지만 애프터 이펙트, 프리미어, 영상 관련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전 좀 다다익선이라 많이 알려고 하는 편이고 좀 이런 걸 재밌어 해요. 여러분 꼭 한번 이 작업 파일 받으셔가지고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유튜브 문의 남겨주시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